자, 오늘은 2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기본서 104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혹시 나갔습니까? 네. 요거 유인물을 앞뒤 한 장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한 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2페이지지만 한 장짜리잖아요. 이 한 장짜리가 우리 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 제재를 한 페이지로 모은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거의 한 4페이지, 거의 5페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양인데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중개사법 수업을 할 때는 꼭 이거 유인물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눈으로 자꾸 익히고 그 다음 여기 진도 나갈 때 제가 수업을 정식으로 해주니까 그렇게 가지고 상비하고 다니셔야지 집에 놔두고 왔다고 학원에서 또 달라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특별한 예배가 있으면 모를까. 교재는 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가 되겠고요. 여기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자료들, 공부에 도움되는 자료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윤영기 공인인증사법 이렇게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등록에 관한 거예요. 등록.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04페이지 박스가 나오죠. 박스를 보게 되면 법제 구조라고 되어 있고, 구조 1항, 그 동그라미 1번이 1항, 2항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밑줄 쳐봐요. 종기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개업 영위하려는 자는 넷째 줄이 있어요. 넷째 줄 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체크했습니까? 자, 책은 거기다 체크만 해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게 등록 관련 사항인데, 자,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개사무소부터 등록까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라. 요거를 줄여서 등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가게잖아요. 가게를 열 때 등록을 받아라. 가게를 열 때 등록을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요. 등록을 해야 중개업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된 상태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하죠. 근데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을 취득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한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 나와서 도움을 받고 있다. 순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고 그러고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등록인데요. 그러면 등록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죠.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나 운전할 수 있었어요. 차가 있고 길이 있으면. 근데 사고가 많이 나죠.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운전하지 마. 그랬다가 도로교통법 잘 알고 운전 실력이 좋으면 운전면허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내준다는 건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전을 법으로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운전면허 없는 분? 운전면허 없어요? 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지금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은 운전이 풀린 거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는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합니다. 그랬다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건축 허가 내주면 금지가 풀려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개업 하지 말라고 금지하죠.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를 풀어줘요. 그게 등록입니다. 그럼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요걸 운전부터 한번 해볼까요? 운전을 하고자 하는데 면허가 없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운전 면허를 내주죠. 그러면 이 운전 면허를 받으면 금지가 풀려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단 말이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나는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면 등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지가 풀린다 그 얘기입니다. 운전해야 되겠다. 운전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운전면허. 건축해야 되겠다. 금지를 풀어주면 건축허가. 중개업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지를 풀어주면 중개업의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등록이란 말은 뭐예요? 금지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등록이란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죠? 등록 어디서 사용해요?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이럴 때 들어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 토지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거, 지적도에 기록하는 거 이런 것도 등록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대장에다가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대장에다 기록하는 건 등록.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하는 거. 주민등록하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이게 대장에 기재하는 건데 실은 뭐다? 금지를 풀어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 여러분은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허용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금지가 풀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지를 풀어주는 건 개인이 풀어줘요? 행정관청에서 풀어줘요?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금지를 풀어서 적법하게 중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지를 풀려면 행정관청에 찾아가야 됩니다. 개인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금지를 풀어주는구나.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냐 이거죠. 우리 등록은 첫 번째 적법요건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가로 1번 강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로 열고 적법요건이라고 써요. 적법요건. 자, 여러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게 뭘까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자,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죠. 그런데 등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적법하죠.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한 중개업을 적법한 중개업으로 전환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요건이죠. 그냥 요거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기초 지식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등록은 위법을 적법하게 만들어준다. 적법 요건. 두 번째 2번 기속적 행정행위가 나오는데 요것에 대비되는 말이 재량적 행정행위예요. 자, 자격증 따고 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갖추고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거를 기속적이다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량적 행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건을 갖췄죠. 중개사고 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갖추고 이제 신청했어요. 그런데 강서구에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무소가 너무 많으니까 등록을 못 내주겠다 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서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재량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의 등록은 재량적인 게 아니고 기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 취득하시고 교육받고 사무소 갖추어서 신청하면 등록을 꼭 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속적인 게 좋아요? 재량적인 게 좋아요? 그렇죠. 재량적이 되면 걔네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보니까 뒤로 말해요. 봉투도 하나 줘야 되고 골프도 좀 쳐줘야 되고 명절이면 떡밥도 줘야 되고 그러지.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사람이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대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적, 사람에 대하여.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 운전면허 내줄 때 차를 보고 내줘요? 실력 보고 내줘요? 그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잘 아는가? 운전실력은 좋은가? 그래서 운전면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내줬잖아? 그러면 그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운전면허가 상속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건축허가는 사람 보고 내준 거예요? 땅 보고 내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됩니다. 아니면 자식들이 또 건축허가 또 받아야지. 건축하다가. 그러니까 운전면허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내준 거고 건축허가는 사람 보고 내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건축허가는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죠. 건축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 등록은 사람에 대한 성격이 있다 그겁니다. 당신 중개사야? 교육 받았어? 전과자야?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내준다는 건 사람을 보고 조로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록을 받은 우리 중개업자가 개공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인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일신의 전적으로 속하는 성질을 띈다 그러시면 돼요. 일신의 전적으로 속한다. 그래서 이전성이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양도되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도되어야 할 수 없고요. 상속도 안 됩니다. 상속되면 얼마나 좋아? 자, 마지막으로 영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등록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99년 이전에 20세기까지는 유효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갱신을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전면허는 유효기간 있나요? 있잖아요. 10년마다 갱신 받죠. 근데 우리는 2000년부터 그러니까 23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등록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니까 갱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 차원에서 기초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눈에 익혀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106페이지로 가보죠. 106페이지 타이틀이 뭐예요? 제2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절차가 되겠죠. 자, 주목하시고요. 여러분이 올 연말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내년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봄 지나서 여름에 창업한다는 그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등록 요건을 구비합니다. 여러분,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같은 말이라고요? 등록 요건과 등록 기준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 요건은 사전에 갖추는 거예요? 사후에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인중개사나 법인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등록 신청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자, 요건을 구비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등록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 등록이란 금지를 풀어주는 거. 금지 해제.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해볼까요?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것.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것. 자,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등록 처분을 합니다. 이 등록 처분은 며칠 내야 되죠?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며칠 안에? 7일 안에. 여러분 친구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집 샀다? 그러면 이제 그래? 잔금이랑 치렀어?
등기는 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등기 쳤냐? 이런 얘기 안 해? 등기 쳤다, 등기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우리 그 사군자, 매란, 국죽 그 중에 난초 있죠. 동양화 그릴 때 이렇게 난을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고 쓰고 하는 것을 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친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등기를 친다. 대장에 기재하는 건 등록을 친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등록은 치는 거야. 그래서 7일 안에 등록 처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등록은 뭐라고? 치는 거다. 그래서 7일 안에 등칠이 따라하세요. 등칠이 칠뜨기. 자, 등록 처분했어요. 등록 처분하면 등록의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 효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개공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의 효력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개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면 그게 개공이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끝입니다. 중겹자죠. 자, 등록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보증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중개사고 나고 보증 설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네요. 이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 요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증 설정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있어요? 등록받고 나서예요? 등록받고 나서죠. 자, 그러면 이놈을 일이 끌고 가는 거죠. 자, 문제를 낼 테니 보세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보증 설정하여 그 증빙서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신청 전이 아니고 등록받고 나서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만약에 공탁이라고 한다면 2억을 공탁 걸어야 됩니다. 공탁 걸었는데 등록이 안 돼버려.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등록받고 나서 보증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등록받고 나서. 공인중개사는 얼마?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설정해야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더블로.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줘요. 이 등록증을 줄 때는 이거 확인하고 줘요. 이때는 확인하고 지체 없이 줍니다. 자, 등록증의 교부는 처음에 최초로 줄 때 교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등록증을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버스에 놓고 내렸죠. 그럼 다시 가서 재교부를 받죠. 그러면 재자를 앞에다 넣으면 돼요. 재교부는 옛날 등록증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다시 줄 때 그때 재교부란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등록증 재교부는 새 것으로 바꿔서 줄 때 재교부란 말을 쓴다. 자, 이제 뭐 하죠?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인장 등록, 보증 등록증 인장 얘네들은 뭐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죠. 뭐라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이놈을 이리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물어보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자, 요런 과정으로 갑니다. 하나만 짚고 가보죠. 자, 여기서 등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등록이 됐으니까 개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받았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여기서 업무를 본 거죠. 자,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되면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 설정 전에 등록증 받기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라든가 또는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는 있지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가 있거든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증이 없다. 근데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걸렸죠.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증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찰이 저보고 무면허 운전이래. 말이 됩니까? 제가 무면허 운전이에요? 면허증 미소지예요? 면허는 있고 면허증이 지금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등록은 있어요, 없어요? 등록은 됐죠. 다만 뭐가 없어요? 등록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죠. 등록증만 없는 거지. 과태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과태료.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등록 신청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교재 106페이지 등록 신청자. 박스 안에 법체 구조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법인의 동그라미, 아닌 자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밑줄 쳐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06페이지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맨 끝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체금됐어요. 체금됐고,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 잘 안 보이는가요? 자, 제가 볼게요. 어차피 거기 있는 건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대. 아닌 자는 할 수 없대.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만 할 수 있다가 되죠. 아닌 자는 할 수 없대. 부정문을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만 등록할 수 있다잖아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두 가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공인중개사가 일단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법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들이 아닌 자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왼쪽에 속해요? 오른쪽에 속해요? 오른쪽에 속하죠.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얘네들만 등록할 수 있다가 되죠. 이런 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쪽을 규제해도 됩니다. 얘네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고 뒤집어서 그들이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들 때. 근데 우리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뒤집으면 너네들만 돼.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든 똑같은 뜻이에요. 뜻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대요. 원래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소공은 어떤다? 제외한다. 여기 있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서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소속 딱지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사무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안 그러고 등록을 받으면 감옥 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받아야 돼. 자격정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만두고 해야 돼. 창업할 때. 소속 딱지를 떼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등록이 가능한 자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되고 이 공인중개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법인은 역시 외국 법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으로 안 됩니다. 변호사라도 중개업하고 싶으면 우리 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격도 따고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돼, 변호사.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밥그릇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개업에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근데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등록을 거부했죠. 그러자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소송 제기해서 변호사가 패소했지.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법원 가봐야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변호사 안 됩니다. 중개사 자격증 따야 돼요. 자, 그럼 107페이지로 갑니다. 107페이지로 가면
등록기준, 등록요건급이란 말 나오죠. 따라해요. 등록기준, 등록요건, 요걸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네모 1번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몇 줄째예요?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또 넘기면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등록기준 나오죠. 110페이지 찾았어요? 요런 순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108페이지 펴놓으세요.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볼 때 누구누구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가지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쪽을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느냐. 첫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고 등록 신청일 전예 후에요. 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안에. 1년 이내. 1년 이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교육을 받았다. 그거 괜찮습니다. 2년 전에 교육받았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최근 1년 이내예요. 최근 1년 이내. 책을 한번 읽어줄게요. 108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여러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곳 있죠? 이거를 출제위원이 바꿔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고 실무교육을 연수교육으로 바꾸고 그래요. 쓰지는 마시고 여기 보세요. 교육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록을 과거에 받았었어요.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했단 말입니다. 폐업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안에 재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등록. 이런 경우는 사전에 교육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그 사무실을 그만뒀죠. 사무실을 그만두는 걸 고용관계 종료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 안에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 체질이 아니야. 나는 사장 스타일이야. 하고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면 그 전에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사무소를 낼 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신규 등록할 때, 이럴 때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칠판 보시고요. 뭘 확보해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 집 안방에 거실에 안 됩니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하죠.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시작.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라. 몇 줄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자, 여기 보셔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마쳤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 수도,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뭐 별 문제 없네. 입주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용해도 좋다.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준공검사, 준공승인 뭐 이런 말을 써요.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준공 떨어진 거죠.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 만들죠?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사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2대고 몇 층 건물이고 뭐 주차장은 실외, 5옥 외, 5옥 내에 있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로 장부를 한 장 만들어요. 장부 한 장. 그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어떻게 사무소를 이렇게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라.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설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대장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에 사무소를 두면 등록 안 받아줍니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준공이 떨어진 건데 이제 조만간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예정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져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등록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건축물 대장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등기해도 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하고 싶으면 등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 괜찮습니다. 다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대장 기재 전이라도 괜찮아요.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사용 승인 준공검사 떨어져야 돼. 이런 경우는요.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그걸 지연사유서 그러는데 지연사유서 내야 됩니다. 건물은 자신의 소유여야 돼요?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소유가 아니어도 되니까 소유, 전세,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등에 의해서 사용권이 있으면 됩니다. 사무소는 면적의 제한이 있을까요?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그때가 이제 1998년인데 1998년에 딱 한 평짜리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한 평짜리 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삼본 중심상가에 가면 한 평짜리 중개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떻게 되냐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지도 하나, 자격증, 등록증 이렇게 걸려 있어요. 두 사람이 앉을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은 서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 그때 당시 권리금이 1억이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벌써 한 25년 전 얘기인데. 책을 한번 더 봐줄게요. 동그라미 1번을 봐야 됩니다. 109페이지 둘째 줄.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밑줄 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거기부터 밑줄.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므로 가설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충분하니까 밑줄 쳐요. 반드시 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미등기 건물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됐네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밑줄 쳐요.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 등에 의해서 사용권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안 읽어봐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넘겨보십시오. 110페이지 가로 3번 110페이지 가로 3번 법 제10조에 밑줄 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0페이지. 그리고 여기 보셔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서 이게 요건인데 이거는 전과자가 아닐 것, 파산자가 아닐 것 그런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서를 낼 거 아닙니까? 뭘 낸다고요? 등록 신청서. 그
그럼 먼저 나 공인중개사야. 나 공인중개사야. 이거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자격증 복사본을 갖다가 냈어요. 지금은요.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다 사무소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차려.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제주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줬나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에게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아도 걔네가 직접 확인해요. 두 번째, 실무교육 받았잖아요. 나 실무교육 받았어 하고 증명해야 되니까 원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 수료증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교육기관에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안 내도 돼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했대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할까요? 제출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해야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 내가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건축물 대장은 강서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때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명한판보다 사이즈가 약간 커요. 여권용 사진이 요거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슨 사진이요? 성형 후의 사진. 성형 전 사진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성형하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진하고 사진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이 사람 남의 거 빌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날 더워지기 전에 견적 뽑아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하기 전에 성형 후에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랬어요.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걔네가 확인해요.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본적지, 요즘은 이제 본적지란 말을 쓰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지 그런데 옛날 본적지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법원으로 다 확인해서 전과자인가 파산자인가 이거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은 전과자인가 아닌가 강서구청에서 미국으로 프랑스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서류를 더 내요? 덜 내요? 더 내죠. 서류 하나 더. 서류도 물어보니까 알 필요가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록 관련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로는 111쪽 관련인데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가 상법상의 회사가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을 줄여서 특수법인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내요. 너는 100만 원, 나는 10만 원 이게 아닙니다. 너도 10만 원, 나도 10만 원 똑같은 10만 원씩 돈을 내요. 같은 돈을.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투표권도 동일해. 다 1인 1표예요. 너는 10표, 나는 1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협동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 그런 거 모아가지고 같이 보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출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공도 하고 같이 뭐 예를 들어 오렌지다. 그럼 오렌지를 따가지고 오렌지 통조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던 게 델몬트라는 오렌지 들어봤죠? 델몬트 안 들어봤어요? 이게 오렌지 농장 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시장에 내니까 경쟁력도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똑같은 돈 얼마씩 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프랑스의 스페인의 그 축구 클럽 중에 FC 바르셀로나라는 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있고 그 FC 바르셀로나가 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축구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똑같은 돈을 얼마나 쫙 내가지고 그 돈으로 축구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유명해진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농업입니다. 얘네들은 뭐죠? 임업입니다. 산에 나무 심고 하는 거. 그런 거 조합이에요. 근데 이들은 특수한 것들입니다. 왜죠? 본업이 뭐예요? 조합 업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농업에 관한 조합 업무를 하는데 협동적으로 하는데 조합원끼리 농지를 사고 팔잖아. 그러면 그걸 중개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본업이 중개업인가요? 본업은 따로 있나요? 본업은 따로 있죠. 조합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조합원끼리 연결을 해서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요? 부수적으로 해요? 부수적으로, 부업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중개업 협동조합이 있네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농업 협동조합이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농업 협동조합은 지역이니까 지역 단위로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럼 농업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축산업 협동조합은 축산업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이지. 한 번 더. 여기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고 얘네들은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다니까.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상 지역산림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수법인. 나 피곤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들은 중개업이 부업, 얘네들은 중개업이 본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중개업이 본업인 법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와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자, 건설업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죠. 무역업이 목적이에요. 그럼 무역회사죠. 중개업이 목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개회사죠. 중개업이 목적이에요. 뭐야? 중개업협동조합.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 10명이 모인 거죠.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네가 1,000, 나도 1,000, 다 1,000만 원씩 내. 그래서 자본금 1억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해서 일을 하고 수익은 또 똑같이 나누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다시 올라갑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쫙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칸이 없으니까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까지 올수록 있잖아요. 1번 쪽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5번 쪽에 올수록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적 사항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명회사 있잖아요. 두 사람이 5억씩 출자했어. 5억씩 출자해서 10억짜리 회사를 만든 거야. 이때는요. 자기 지분 50%를 못 팔아요. 여기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근데 주식회사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사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뭐 5만 원짜리, 뭐 6만 원짜리 뭐 1,000주를 샀다. 시장에다 팔아버리면 돼. 팔아도 회사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왜? 사람이 중요하지 않잖아. 물적 사항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물적 회사, 인적 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쪽으로 갈수록 3번에서 1번 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고 5번 쪽으로 올수록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적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땅,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기술, 건물, 기계 장비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고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대주주가 삼성전자 경영권을 딴 데 넘겨도 삼성전자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명회사 합자회사에는요. 한명회사 합자회사에는 그럼 제가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한 사람은 디자인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디자인. 한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야. 둘 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믿어. 서로를 알아본 거지.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본금 5억씩 출자해서 회사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 회사를 만들면 안 돼. 이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요, 나중에 회사가 자본금 10억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회사 사이즈가 이제 100억, 200억 갑니다. 근데 하다 보면 좀 뭐라고 할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디자이너가 자기 집은 50% 팔고 나가버리면 이쪽이 망해버립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둘이 합의해서 회사를 완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집은 팔고 못 나가. 디자이너 나가버리면 그 회사 망해버리지, 당장.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는요, 설립자가 있어요. 회사의 설립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의 설립자예요, 설립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 근데 사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따라해요.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한책임사원인데, 만약 이 두 사람이 5억씩 출자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5억으로 끝나. 그래서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5억만 날리면 돼. 근데 무한책임사원은 끝까지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자금 5억이 있다면 그거 말고 개인 자금으로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임원이랑 사원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사원 이거 나오면요, 최고 책임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책임 경영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임원이란 말 나옵니다. 여러분 임원이란 말 들어봤죠? 임원이란 말은 주식회사 기준으로 말하면 누굴 말하냐? 이사, 그리고 감사 그러죠. 회사에 임원이 4명입니다. 4명.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이들이 임원급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합치잖아요. 사원이나 임원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경영진 그러면 돼. 뭐라고요? 경영진. 다시 돌아가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뭐라고 불러? 짧게 특수법인. 특수법인이 무슨 뜻이요?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서 중개발하는 특수법인.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고, 그 다음 요거 두 가지는 본업이 뭐라고? 본업이 중개업. 그래서 짧게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바꾸면 중개회사, 바꾸면 중개업 협동조합,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 중에 말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리를 덜 추구하는 거.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자체가 아니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돼버려야 해요. 자, 여기까지 법인의 기본 베이스를 봤고요. 자, 여러분 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찾았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가로 안에 밑줄 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둘째 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못 찾았어요? 자, 하시고요. 밑줄 쳐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개정된 건 아닌데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본금 제한을 없애자. 청년 창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금 2천, 자본금 3천만 원 가지고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자본금 제한이 있어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칠판 보시고 우리는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보려고 그러는데 상법상의 회사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든 다 가능합니다. 자, 꼭 상법상의 회사여야 돼요? 협동조합도 돼요? 협동조합도 됩니다. 둘 중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협동조합은 중개업 협동조합을 말해요? 농업 협동조합을 말해요? 중개업 협동조합이고,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고. 두 번째,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112쪽에 가로 2번 시작.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될 것. 여기 보세요. 법정 업무를 그랬어요. 법정 업무만 그랬어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될 것. 거기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6이죠. 1 플러스 6. 자, 여기 보셔요. 1 플러스 6은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시작.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일 것. 여기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 나왔네. 임원은 누구라고? 이사, 감사. 사원은 누구라고? 무한 책임사원. 유한이요, 무한이요? 제가 앞으로 유효, 무효 이렇게 물어볼 때 우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원이나 사원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여야 되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야.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 이렇게 총 4명이 있거든.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여야 돼요. 뒤집으면 중개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어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몇 명? 그러면 셋 중에 몇 명 이상이? 1명 이상이 중개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사라면 나머지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물론 다 중개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3분의 1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볼 줄 알아. 뒤집어서. 4번 한번 여기 읽어봐. 이제 책은 됐으니까 시작.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면 A, B는 자격 있죠. C, D는 중개사가 아니죠. 그래도 임원이잖아. 그러면 A, B만 교육받아요? A, B, C, D 다 받아야 돼. A, B, C, D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놈을 어떻게 해요? 3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버립니다. 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5번 시작.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건 이건 아까 배웠잖아요. 6번 시작. 사원이나 임원 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랬네요. 여기 보시고요. 지금 임원진이 몇 명이에요? 4명인데 이 D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전과자예요. 감옥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임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요, 그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록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전원이 깨끗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만약에 이 자리에 미성년자가 있다. 이 자리에 파산자가 있다. 이 자리에 전과자가 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등록 신청을 안 받아줘요. 하자가 없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법인이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 신청서 내겠죠.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30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브리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야 되잖아. 구청에 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다시. 손님이 아파트 사겠대. 그래서 물건이 마음에 든 거야. 그거 보여주고 등기부나 대장을 또 물건 보여주고 집 보여주고 등기부나 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떼고 떼 와가지고 손님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러지. 아날로그. 가서 등기부 떼다가 보여주고 요즘 그래요?
다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출력해가지고 등기부랑 대장이랑 보여주면서 브리핑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디지털 세상으로.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강서구청에 가가지고 법인의 대표가 그러는 거야? 분필이 어디 갔어? 우리는 상법상의 회사예요. 자본금은 1억 5천이에요. 이거 증명을 뭐하러 하냐고. 인터넷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상법상의 회사예요. 자본금은 1억 5천이에요. 설립 목적에 중개업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강서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상업등기소로 들어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니터로 확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자 여기 자격증 나오잖아요. 중개사. 중개사들의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강원도지사에게 자격증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강원도에 확인한다니까. 이 사람에게 자격증 줬냐고.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교육받았다는 서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다만 강서구청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서는 임대차 계약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장 등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걔네가 갖고 있잖아요. 강서구에서. 자기네가 확인해야지.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있어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회사, 캐나다 회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때 영업소를 만듭니다. 영업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하나 더 내야 돼. 그러면 외국 법인은 서류를 더 내요? 덜 내요? 외국 법인은 서류를 더 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아까 제가 봤던 법인의 겸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중개업은 꼭 들어가야 돼. 설립 목적. 그러니까 그 법인 등기부 때 보면 나와요. 그런데 6가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배우거든요. 자, 6가지 사업. 첫 번째가 부동산을 관리 대행해 주는 거.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거나 상담 컨설팅 해 주는 거. 세 번째가 프랜차이즈 경영 정보 제공하는 거. 분양 대행하는 거. 주거 이전 관련 용역 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 경매, 공매, 알선 대리에서 총 6가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목적에 중개업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6가지 겸업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거 건설업이 들어갔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역업이 들어갔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개업만 들어갔다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죠.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개업하고 분양 대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업 목적이 2개예요 지금. 자, 등록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개인보다 이 법인이 훨씬 잘 나와요. 법인이. 자, 그 정도 하고 쉬었다가 11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